참 실행한다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후회를 하냐면 생각을 했는데 하지 못했을 때. 중학교 때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왜 하필 이런 게 내가 중학교 때 나왔을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카카오톡이 나오고 되게 가벼운 뭐 플래피버드 같은 거 나왔을 때 저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도 저 정도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아쉬웠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미래를 보기 시작했을 때 옛날에 봤었던 더 큰 감정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한테 판이 깔아줬는데 이때도 못하면은 진짜 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게 다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콕세이브 대표 김기정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전공을 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에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2021년도 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지금의 사업인 콕세이브를 설립을 했고요. 생성형 AI 기반의 120만 명의 사용자들이 쓰는 B2C 제품을 출시를 하고 현재는 매각을 한 상태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의 온라인 AI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AI는 LLM 기반의 대여행 제품을 위한 제품 분석 및 평가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지금 출시한 지 1년 만에 한국의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 리튼을 포함해서 이미 다양한 고객사들이 저희 제품을 대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중 가장 유명한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와 JBR을 체결을 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보면은 사업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부가가치를 제공했을 때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관점을 되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실수들, 되게 극단적인 경험들이 많아요. 되게 어린 나이에 계속 좀 들어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뭔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혼자서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21살 대학생 때였어요. 저는 가년이라는 시간을 뉴욕에서 보냈는데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유학은 보내주셨지만 거기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은 철저하게 제한을 두셨어요.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부모님이 절대 그 선을 안 넘었고, 그래서 제가 딜을 걸었죠. 1년치 용돈을 다 달라. 조그마한 사업 해가지고 내가 돈 알아서 벌겠다 해서 1년치 다 받아서 사업을 되게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ATM 기계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막 시리아라든가 막 레바논 막 이런 곳에다가 팔면서 시세 차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옷 사고 파는 거. 뉴욕이 또 소호 같은 데 가면은 슈프림이라든가 딱 본 지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당 하나밖에 못 사는데 저는 이제 막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여러 개 사서 그때 당시 200불인데 한국에 들고 오면 600~700불에 팔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십 개 사서 이제 한국에 가서 팔고, 한 달에 15,000에서 20,000불 정도 제가 벌었었고, 뉴욕에 와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일단 안 모았습니다. 안 모으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NIU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되게 가깝게 지내면서 진짜 돈이 많았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다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 파티를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해서 일본에서 2주, 한국에서 1주, 발리에서 1주. 근데 그런 거를 다 해보니까 나온 결론이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즐기지 않는구나를 오히려 깨닫고 나서부터, 그럼 내가 왜 이런 걸 원했을까를 다시 고민해보니까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었고, 그 호기심이 비싸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외계인이 실존하는지 뭐 보고 싶다, 막 미국의 무슨 어느 에리아의 외계인이 막, 근데 사실 그 정보를 진짜 알려면 미국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고위직이 되거나, 진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은 값이 비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호기심을 채우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왜 제가 스타트업을 열심히 하면서 나아가냐라고 하면은 진짜 별거 아니라 저는 호기심을 채워주는 머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겁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몰랐던 거, 그리고 내가 혼자 공부했을 때 훨씬 어려운 거를 지금은 같이 연구를 하고 그게 비즈니스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냥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질문이 참 많았는데 이제 해외여행 다닐 때 보면 가이드한테 계속 질문을 많이 하는 바람에 가이드가 굉장히 피곤했죠. 그리고 저희한테도 질문을 하면 답을 주면 거기에 대한 또 질문, 답을 주면 또 질문해서 사실 걔가 질문할까 봐 무서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겁이 없다라기가, 우리 회사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뭐 전문 경영인이 이어가든 뭐 회사 사업이 크진 않지만 창업 후 4년 반 만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이어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정이가 제 목표는 워런 버핏이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빠 회사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내 속으로는 모르죠. 저가 언제 후회를 하냐면 생각을 했는데 하지 못했을 때 중학교 때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가져다주는 장점에 대한 충격도 있었지만 큰 아쉬움이자 충격은 왜 하필 이런 게 내가 중학교 때 나왔을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카카오톡이 나오고 되게 가벼운 뭐 플래피버드 같은 거 나왔을 때 저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도 저 정도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아쉬웠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미래를 보기 시작했을 때 제 머릿속에 생각든 거는 옛날에 봤었던 더 큰 감정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한테 판이 깔아줬는데 이때도 못하면은 진짜 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게 다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옆에서 물어볼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지식을 잘 흡수해서 배워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지금의 사업인 콕스웨이브를 설립을 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유지를 하면서 뭔가를 찾아보자 했었고, 그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편집 툴인 하마를 만들었을 때 운이 좋게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써주면서 제품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바로 현실의 벽을 부딪혔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부가가치를 우리가 제공해줘야만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겪었던 문제점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뭐 앰플리튜드, 믹스패널 같은 그런 제품 분석 툴을 처음 써보게 됐었고, 근데 그 제품들도 한계는 모든 거를 다 이벤트라는 단위로 뭔가를 클릭했어, 어떤 페이지에 있어, 이런 것들은 저장을 해주는데 이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둘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솔루션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요거를 그럼 우리가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온라인 AI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이제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었는데 리튼 공동 창업자들을 되게 초기에 저희가 다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는 몇 안 되는 팀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문제점을 당신들도 겪고 있는지 많이 질문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은 지금 당장도 겪고 있고 쓸 의향도 있고 실제로 그 주에 앰플리튜드인가 믹스패널도 미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초기에 열심히 하는 그런 팀이 분명히 이런 걸 느끼고 있고 우리도 다른 팀들보다 조금 앞서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많은 팀들도 다 이런 문제를 겪을 거다 라고 저희는 오히려 배팅을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패러다임 시프팅 모먼트가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사람들이 대화형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가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조그마한 스타트업들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겪었었던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LLM 기반의 제품을 만들면은 돈을 오픈AI든 엔트로픽한테 내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험을 하는 것도 다 돈이 들고 학습을 하는 것도 돈이 들고 그걸 남이 쓰면은 추론 비용도 다 돈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들과는 다르게 요즘 나오는 이런 LLM 기반의 제품들은 투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쓰면은 그게 마냥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냥 회사가 파산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초기에 제품을 런치를 하고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서 나왔었어요. PMF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제품을 빨리 바꿔가지고 찾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되게 적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같은 그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많이 보고 움직인다는 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런 큰 기업들한테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빨리 움직여줄 의향도 있고 그리고 PMF를 찾은 제품도 있고 돈도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당장 챗GPT 같은 거를 도입을 했을 때 자신들의 고객들한테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타깃을 하는 게 유의미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선정한 고객들 중 하나가 PwC 같은 회사였어요. 전 세계 탑4 안에 드는 회계법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제품을 만드는 거지만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잘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 어리고 작은 팀이 해외에 나가서 모든 엔터프라이즈를 만나서 다 판매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니즈를 같이 느끼고 있고 이미 기업들과 신뢰를 구축한 이 PwC를 통해서 함께 판매하는 전략이 우리가 좀 배팅을 걸었던 전략인데, 고투마켓 스트래티지에서 저희의 고투마켓 파트너가 됐다는 거, 파트너이자
고객인 이 PwC를 찾았다는 게 되게 유의미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 협력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뭔지 이번에 그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진짜 이 문제를 풀 의향이 있는 팀인지를 가장 먼저 봐요. 저희가 망해버리거나 제품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거나 했을 때 리스크는 그분들이 지게 돼요. 그래서 이 PwC 같은 기업이 스타트업들이랑 협력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자체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도 있고 데이터 보안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엔 개척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쳐 드려도 배달의 민족 앱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킵업을 못 하시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정아 파스타 같은 거 뭐 7시까지 뭐 시켜줘 부탁을 하시면 제가 대신 시켜주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 되게 멍청하지?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이 기술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효율을 주고 누군가한테 가치를 주는데 누군가한테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기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좋은 기술이 맞는 걸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이 더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이 대화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를 쓸 수 있어야만 우리가 되게 쉽다라고 느낄 거고, 우리가 서비스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우리를 배우는 방식,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답변을 주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저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고,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온라인 AI가 진짜 인공지능과 인간 이 둘 간의 대화를 분석해가지고 그냥 인간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엔 개인화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구글 애널리틱스하고 구글 애드센스를 합친 버전을 조금 미래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품을 쓰면서 하는 모든 인터랙션을 다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수집하고 분석한 걸 기반으로 구글 애드센스에서는 맞춤형 이제 광고를 띄워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맞춤형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개인화된 광고가 진짜 그 사람만 본 광고인 그런 미래도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00조짜리 회사를 만들래 100조짜리 회사를 만들래 하면 당연히 1000조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제품과 비즈니스를 만들었냐가 저는 훨씬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보안 업데이트를 잘못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윈도우가 다 꺼졌잖아요. 정말 중요한 인프라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와 여기 밸류에이션 높다, 그게 외초의 목표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목표는 우리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0.1cm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목표입니다.